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의 일반 체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의 일반 체계는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 이상적인 법을 말합니다.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법적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하는 법으로서 경험적으로 사실에 의해 성립되는 현실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정법에는 재정법과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법은 공익적 국가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과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중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법 영역으로서 사회법이 있으며 경제법과 노동법, 사회복지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법은 국제단체에 의해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 행해지는 법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은 국내법으로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등으로 나뉘어지며 사회보호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이 사회보험법에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국제법과 관련하여 조약과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에 인정되는 사회복지법 영역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헌법 34조의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의무와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할 의무,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복지국가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와 관련한 조항들은 사회복지법에 관련되는 주된 헌법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노동법은 실업의 예방이나 사후 대책 또는 노동관계의 복귀를 위한 직업 안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에 반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고용보험법, 실업보험법은 실업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소득의 상실을 사회적 극복을 통해 보충하는 사회복지법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으로서는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복지행정과 관련한 특별법이 사회복지법 영역에 속하며 복지행정과 관련한 일반법은 행정법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관하여 조세법은 조세의 공평한 합리적 징수와 공평 과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고권과 관련하여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고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복지 급여 수고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단순한 방침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침해와 관련하여 재판으로 다툴 수 없으며 재판 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국가의 사회정책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추상적 권리설은 행정권 관련 조항들은 비록 추상적이나마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비록 그 이행이 재판에 의해 강제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행정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 즉 클라이언트가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해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 있으며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사회보험 급여 청구권,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공공부조 급여 청구권,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 급여 쟁송권, 행정참여권, 사회복지 입법 청구권 등이 클라이언트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과거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으나 오늘날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개념을 살펴보시면 18세기와 19세기에는 신분제도,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시되었으나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빈부격차, 노사 간의 갈등, 실업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권적 기본권의 수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인정되는 것이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같은 사행정권적 기본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규정된 헌법에 규정된 법으로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151조이란 전단에 보시면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조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계약자의 원칙에 대해 수정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이 아닌 기본권으로서, 권리로서 인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과 의료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포함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은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으로서 경제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등의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는 생활 형태에 있어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이라 함은 근로자로서의 인간과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법은 근로자로서의 인간의 초점을 맞추어서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한 것이 사회보장법이 되겠습니다. 헌법에 있어서도 헌법 전문과 10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1조부터 36조까지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균등 및 균등한 생활 보장을 규율하고 있으며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33조에서는 노동 3권,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환경권과 주거권, 36조 혼인과 가족 및 보건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도 헌법에서 규정한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개별적 법률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적법, 사회서비스법 등이 있습니다.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게 됩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은 구체적 현실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책적 강령을 선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국가가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판 규범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적 권리설은 프로그램 규정설과는 달리 생존권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로 보아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법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에 의해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추상적 권리설과 국민 개개인이 헌법에 의해 생존권을 직접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 권리설로 법적 권리설이 나뉘어지며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은 개별적인 입법을 통해서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직접 국가에 대해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권리설은 이에 반해 개별적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과 관련된 국제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1919년 설립된 ILO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952년 모성보호조약, 1964년 산업재해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년 노령장애인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엔의 경우도 세계인권선언 22조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B규약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원리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으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자, 즉 클라이언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증진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형태가 보다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급여 형태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법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조세법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보다 제도보다 그 규모가 크며 지속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과 재활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활과 자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시면 먼저 보험의 원리가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장래에 발생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자를 보호하며 기여금을 지불하고 생활상 위험이 발생하면 소정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회보험법이 있으며 사회보험법 종류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의 원리가 있으며 보상의 원리는 공동체의 수호를 위해 활동한 사람이 상해, 사망,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빈곤에 처하게 될 경우 공익을 위해 이러한 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보상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으로는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조의 원리가 있으며 개인에게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의 재정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원리가 부조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립상실자, 소득 능력상실자 등의 사회적 요부조자를
보호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리로서 공공부조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제거하거나 경감시켜주어 생활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원리로서 원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주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